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재료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관세가 아니라 감세로 방향을 이거 하려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서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 IRA는 따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쉬어가고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 또 우리만의 테마로 움직일 것 같은데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뭐 자세히 다루겠지만 미국 시장과 지금 국내 증시의 특징은 뚜렷한 이제 주도 업종 없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대선 테마죠. 맞습니다. 우린 대선 테마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어떤 순환매 이게 이제 가장 트렌드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미증시도 빅테크 기업들이 재미없잖아요. 아까 이제 브리핑 잘 해주셨던 것처럼 이슈가 이제 다 없어요. 소진이 좀 되고 이제 끌어쓸 쓸만한 이제 호재들을 다 이제 웬만큼 반영을 좀 시켜놓고 있다 보니까 다음 상승을 위한 뭔가 이제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고 그러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지난주까지는 악재에 좀 휘청거렸던 업종,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업종이 눈에 띄게 이제 반등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 뭐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좋았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또 바텀피싱 이제 또 저점에서 한번 낚시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오늘은 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만 오래 걷고 이러면은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TV 홈쇼핑에서도 왜 요즘에는 이제 골 관절 뭐 연골 재생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 뭐 요거 많이 드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무릎이라든지 이제 관절 뭐 요런데 좀 무리가 좀 갈 수밖에 없어서 이 관절 치료제에 대한 이제 관심들은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바이오 재생의학 특히 이제 세포 치료제 중에서 유전자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릎 인공관절 이제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회사가 바로 이제 코롱 티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뭐 인보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죠. 한때를 맞습니다. 풍미했어요. 그야말로 뭐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원료 조작에 대한 이제 엄청난 파문 사실 우리나라 업계에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상을 진행할 때 이 인보사라는 이름 말고 이제 TGC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4월 25일 날 국제 골관절염 학회 OARSI 사실 요 골관절염 학회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4월 25일 날 요 골관절염 학회에서 미국 임상 이제 장기 추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핵심만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일단은 비교군 대비해서 암이 발생하는 위험이 이제 절반에 불과했다. 요것도 이제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확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 수술을 두 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최대한 미루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그 인공관절의 이제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릎이 아프다고 40대에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버리면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못해요? 네, 두 번을 못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관절을 이제 드러내고 거기다가 인공관절을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해서 10년에서 15년을 이제 버티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빨리 수술을 했다가 60대, 70대 때 이제 아픈데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최대한 뒤로 늦췄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다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15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도 사실 임상적으로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받는 환자 숫자도 55%가 대조군 대비해서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러 이제 학계 이제 평가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인공관절이라든지 골관절염 치료제 중에서 후기 임상을 진행했던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단 하나도 이 치료 효과를 입증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코롱 티슈진이 개발하고 있는 TGC 요것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염 치료제로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확보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스케줄로 봤을 때는 2027년에 미국 FDA에 품목 허가를 요청을 하고 2027년 말에서 뭐 늦어도 2028년 초에는 미국 FDA 이제 품목 허가가 예상된다. 뭐 확률적으로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이제 시판허가 품목 허가를 이제 따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은 2027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네네, 뭐 네. 2025년이고 임상 2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이제 3상 남겨놓고 있는 남았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임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을 좀 보면 미국의 45세 이상 되는 인구들 중에서 19%가 벌써 무릎 관절을 앓고 있대요. 관절염을 앓고 있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좀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고 등산을 하거나 오래 걷거나 이러면은 무릎이 벌써부터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만성 질환일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네. 관절이라는 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능도 떨어지고 또 관절이 다르면서 또 예. 연골도 이제 닳게 되면서 성능이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인구의 거의 절대적인 부분들 환자 숫자로 따져보면 거의 7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이제 발병을 해가지고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 하니까 도매가 기준으로 한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제 책정이 좀 되면 이게 사실 파이프라인만 가치를 따져보더라도 8조 원이 넘는 이제 가치를 갖는다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만 뭐 골관절염 앓겠습니까? 아유, 전 세계 네. 모든 인구 거의 인구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무조건 이제 골관절염을 앓는다라고 보면 엄청난 이제 시장 대비해서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도 계속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코롱 티슈진의 시총은 한 3조 원 정도예요. 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상반기 때 59,000원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고점 대비 지금 40%가 넘게 네.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ABL 바이오도 슈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진행된 구간이 이제 매수 맥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 최근에도 한번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코롱 티슈진도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바닥을 찍으면서 일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지만 네. 여전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가대 구간이라고 이제 보면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요. 어제 종가 36,8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45,000원. 일단 4월 달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어딥니까? 20%가 넘는 네, 수익이 날 수 네.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45,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이제 잡아놓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민 매니저는 뭐 재료가 없잖아요, 세계 증시에. 그래서 바이오 쪽 코오롱 티슈진으로 향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이미 주식 투자자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제다라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인보사라는. 그런데 좀 이제 아픈 일들, 또 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름을 이게 다른 게 아니죠. 네, 다른 게 아닌데 TGC가 미국에서 임상할 때만 이름을 이제 TGC로 바뀝니다. 이름을 예,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보사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성과가 좋습니다. 2상 네. 돼 있고 2027년 쪽만 되면 3상도 거쳐서 자 이제 품목 허가를 내겠다. 이 정도의 계획까지 있으니까요. 자, 무릎 관절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 코오롱 티슈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매니저의 무릎은 괜찮은가요? 저의 무릎은 괜찮은데 최근에 운동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러닝을 조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바로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아파서. 그래서 요즘엔 빠른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무릎은 괜찮다. 무릎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네. 괜찮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IRA 또 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2차 전지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이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네, 그냥 맨입으로는 내가 트럼프의 감세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세금 절약할 거 찾아와라. IRA의 세제 혜택들 다 없애라. 맞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신종 녹색 사기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네, 좀 네.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내부 분열이 좀 이어지고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또 그리고 ESS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제 보조금 혜택이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었는데 이마저도 오히려 조기에 그러니까 2028년도에 조기 폐지 가능성이 네. 다시 한번 대두가 되면서 전이 이제 하나 솔루션을 필두로 HD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7에서 거의 8% 이상의 어떤 조정 흐름이 네.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또 가뜩이나 더 이상 빠질 데가 있나 했던 2차전지 섹터들도 결국 이제 IRA 네. 관련된 법안이 조기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차전지 또 전기차에도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을 필두로 한 4~5%대 추가 조정이 나와주면서
웬만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거의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사실 트럼프가 당선과 동시에 결국에 이제 IRA 관련된 이제 보조금 혜택이 서서히 좀 폐지가 될 것이라는 건 이미 좀 주가에는 상당 부분 좀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제 전기차 또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는 사실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나준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 분열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원과 또 그리고 이제 그 과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공화당이 220석이고 민주당이 213석이라서 실제로 진짜 2028년도에 IRA 관련된 어떤 이제 법안이 조기 폐지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또 공화당 내에도 유지하고 싶은 분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뭐 전기차 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또 이제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또 이제 찬성을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상원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사실 실제로 지금 이제 공화당 내의 어떤 강경파가 2028년도에 조기 폐지하기에는 지켜봐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악재가 사실 냉정하게 상당 부분은 주가에는 좀 녹아져 있다라고 해서 그 하락세가 어제는 이제 갑작스럽게 약간의 기대감만 있었고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했던 상태고 가뜩이나 투심이 좀 악화된 상태에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정이 나줬지 여기서 계속해서 추세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차전지 섹터가 올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주도 섹터로 되기도 힘들지만 일부 이제 테슬라향 기업들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틀 전에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도 2차전지 섹터가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사실 빠진 만큼 웬만한 악재는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고 좀 보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또 어제 이제 해성풍력 같은 경우는 다시 재기한다. 그건 이제 대선으로 살아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트럼프 또 행정부에서도 약간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정책 기조를 좀 전환하는 부분도 나와주기도 해서 결국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또 일론 머스크와 또 오랜 시간 같이 이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태양광도 있고 ESS 신재생 에너지와 또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생각과 트럼프가 예전에는 완전 화석과 석탄 쪽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같이 고루 균형 발전을 통해서 또 그 자동차도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동시에 같이 지원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에너지 믹스 같은 경우로 태양광과 뭐 해상풍력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석탄 그리고 원전까지도 같이 좀 골고루 이제 대응하지 않을까. 다만 처음에는 집권 초기다 보니까 이젠 강하게 좀 IRA 관련된 바이든 지우기에 있어서 좀 이제 그 법안을 좀 폐지하려는 속도가 있었던 거고 또 강경파 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의견은 일단 2차 전지하고 신재생을 나눠봤을 때 2차 전지는 진짜 완전 120% 반영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그래도 트럼프 때부터 우려인데 조기 맞아요. 종료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 주가엔 다 돼 있다.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IRA를 좀 살려둔다면 이제는 호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생은? 신재생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예전에는 완전히 석탄과 화석 연료였다면은 좀 이제 바뀌니까. 뭐 맞습니다.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다시 전면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태양광 쪽에서도 계속해서 IRA 쪽에서 약간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충분히 이 가격대가 반영된 거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고요. 맞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영민 매니저. 근데 이제 공화당 강경파들이 워낙 지금 감세한 맨입으로는 통과 안 하고 IRA 이거 빨리 끝내라 이 요구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들 다 매를 맞고 있어요. 2차 전지하고 신재생 나눠서 볼게요. 근데 신재생 관련한 뭐 게시판의 글들은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6%다, 마이너스 7%. 들어가면 맞고 들어가면 맞아요. 2차 전지를 진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악재를 아직까지는 조금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최근까지도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유증을 좀 했었고 삼성 SDI도 지금 유증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겨우 유증 가격이 이제 뭐 발행 가격이 이제 결정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다 이제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7, 8월 정도는 좀 돼야 주가에 이제 좀 본격적인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2차 전지단도 신재생 에너지 안에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또 특히
대놓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시세가 나니까. 강하게 분출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업황 말 그대로 전기차의 이제 점유율이 회복된다라거나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어떤 판매량이 회복된다라거나 혹은 우리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의 대규모 이제 뭐 수주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식의 없죠. 이제 모멘텀이 전혀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악재성 이슈만 나오면은 주가가 이제 예민하게 반영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신저가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가 개장 초반에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종목들 LG 엔솔, 삼성 SDI 막 급락하고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막 이런 종목들이 막 5%, 7%씩 막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수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네. 코스피는 결국 하락 전환, 코스닥은 상승폭 대부분 다 반납하고 이제 음봉으로 이제 마감이 좀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의 이제 트렌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안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긴 안목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을 계속 좀 공략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뜨고 있는 업종들, 전력 인프라 종목들과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공략하는 게 어떨까. 예. 그리고 투자 예상이 좀 냉혹하잖아요. 어제 CATL이 상장됐잖아요. 맞습니다. 아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하지 말고 진짜 냉혹하니까 CATL 가라. 네. 이 의견은 어때요? 사실 이제 차라리? 홍콩에 상장되면서 네. 자본 조달까지 했고 CATL은 뭐 너무 잘 나가요. 지금 중국 그러니까요.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중국 공산당의 굉장한 어떤 정책적인 이제 드라이브를 통해서 너무 지금 붐업이 잘 되고 있고 중국이 오히려 뭐 CATL을 포함해서 맞아요. 중국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들이. 기업들 샤오미도 네. 그렇고 뭐 지금 테슬라를 추월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CATL이 그러니까 투자. 훨씬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인 이제 수익이나 중장기적인 수익을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전 세계 거의 절반에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이제 점유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CATL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잘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샘나네요. 같습니다. 예, 예. 네. 풍력만 한번 짧게 해주세요, 영민 매니저. 네네. 어제는 풍력이었습니다. 이게 네. 트럼프 아까 준호 매니저 네. 얘기했지만은 그 프로젝트도 또 그냥 용인을 네. 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방금 이제 우리 준호 매니저께서도 IRA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관세는 행정부의 권한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명령만 가지고도 중국의 관세 145%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IRA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반드시 이제 의회 법안이 통과가 돼야 네, 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통과되어 있는 법안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 당락이 당 대 당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실상 공화당의 의원들도 IRA를 유지를 하고 보조금을 당분간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는 의원들도 많아요. 있고 네. 강경파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녹색 에너지는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세금 그 아껴야 일부라고 볼 된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불과 1, 2주 전에 IRA 수정안 얘기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본다면 당장 이제 폐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린 에너지, 녹색 에너지를 싫어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이 싫어한다라고 해서 예.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걸 이제 본인 마음대로 이제 뭐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뉴욕에 이제 엠파이어 원 이제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이게 사실 우리 돈으로 거의 최대 10조 원 정도 이제 자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0억 달러짜리 이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최대 10조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요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어저께 재개된다는 소식이 좀 맞습니다. 나오면서 네. 바로 그냥 CS 베어링이 상한가까지 네. 이제 급등을 하고 네. CS 윈드도 막 움직이고 이랬었단 네.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은 조금 약하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풍력이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태양광 빠지고 네. 풍력 관련된 종목들만 이제 살아남았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아마 네. 오늘 오전장에도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시세가 네. 좀 이어지지 않을까. 태양광이 조금 쉬고 이제 원전 풍력 요렇게 이제 구도가 또 좀 만들어져 있는 좋습니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CS 베어링, CS 윈드의 같은 계열사입니다. 왜 상한가 갔어 하시겠지만 이거는
국내는 아니었고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공공 프로젝트 하려던 거 막는다 했는데 버젓이 이게 되고 있으니까 다시 폭등을 했었고 국내 테마도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또 바람연금이 있습니다. 뭐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가장 뜨거운 게 우주항공 쪽인데 우리 장대양봉님 우주항공에 무슨 일 있습니까? 프리마켓에서 강하네요. 지금 AP 위성이 20% 이상 폭등하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도 한 8%대, HVM 뭐 지금 뭔 일입니까? 예. 이거 지금 AP 위성이 이제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투라야라는 기업과 52억 규모의 이제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AP 위성이 지금 이제 넥스트레드에서 21%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200만 주가 실려버리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한 지금 10% 내외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납품 그 계약 규모로 보면은 사실 52억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지금 거래가 좀 터지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오늘 막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징성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순방길에 올라서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우디에서도 결국에 이제 스타링크를 승인을 했고 우리가 비행기 또 그리고 이제 선박에서도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항공사가 또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중동 쪽에서도 뭐 AI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위성통신 그리고 인터넷 우주 시대가 지금 도래하면서 결국에 지금 이제 인공위성과 우주 항공에 대한 어떤 산업 발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국내 기업인 AP 위성과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정책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 첨단 산업과 이 스마트 시티 구축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어떤 이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 계약으로 AP 위성이 오늘은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캔코아 에로스페이스가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캔코아 에로스페이스는 나사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과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오늘 납품 계약 체결 이후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나온다고 했을 땐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무리하게 지금 20% 이상 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기에는 지금 이제 공급 계약 규모보다 지금 주가의 어떤 거래 대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대양봉님 지금 AP 위성이 일단 대장 준 것 같아요. 22% 끌어올리고 있고 마치 이렇게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 오늘 뭐 세력이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여기다. 그래서 캔코아, YJ링크, HVM, 밑단의 컨택, 인텔리안테크 이런 애들까지 싹 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방금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영민 매니저 이 저궤도 위성통신, 스페이스 X 이걸 가지고 스타링크로 한번 또 해먹으려고 미리 좀 폼 잡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동참해요? 최근에 또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이제 또 피지컬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로봇 기업들이 움직였고 또 우주항공 이런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에서 호재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 크게 이제 반영이 좀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뭐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 뭐 국내 시장 이제 진출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이다. 다만 이제 오늘 AP 위성 요 이슈는 뭐 개별 이슈잖아요. 뭐 얘가 이제 수주를 한 거하고 사실 다른 기업들하고 크게 관계는 없기 때문에 작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오늘 프리마켓에서 지금 막 20% 뜨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프리마켓 투자를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특히 애프터마켓보다는 프리마켓이 조금 이제 흥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호재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정작 본장 개장하고 나면 위골이 길게 달려가지고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AP 위성한테는 분명히 또 호재죠. 특히 좀 최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에 중동 쪽이 또 이슈가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개별 호재인 건 맞으나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바이럴 뛴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저도 이제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HBM은 또 어디다가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종목들을 조금 이제 꾸준하게 공략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의 대장주, 프리마켓에서 가장 핫한 업종 테마 항공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D-Wave 퀀텀 네. 지금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한 달간 160%가 넘게 대폭등을 했고요. 전에 얘기했던 알키 퀀텀도 맞습니다. 뭐 계속 시세가 나고 네. 있고 지금 양자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은 이게 꽤 사실이에요. 굉장히 뭐, 좋아요. 양자 시스템 뭐 네. 이런 게 이게 속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실체가 있네요. 일단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네. 있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과정에서 저는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다른 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었는데 카타르를 갔었는데 카타르에서 미국의 양자 기업들한테 10억 달러 투자하겠다. 네. 갑자기 이제 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양자는 국가 안보라든지 방위, 그다음에 오늘 뭐 지금 다뤄드리고 있는 우주항공 쪽에서도 우주항공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AI 다음으로 가장 좀 첨예하게 기술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분야가 양자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젠슨항 CEO가 CES에서 이제 발언했던 것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젠슨항 CEO는 15년에서 뭐 30년 걸린다. 네. 이랬는데 가장 먼저 반박했던 사람이 앨런 바라츠라는 네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젠슨항 CEO의 발언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양자 기업들 중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 앨런 바라츠가 바로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D-Wave 퀀텀의 CEO예요. 맞아요. 지지난주에 이제 D-Wave 퀀텀이 실제로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00% 급증을 했어요. 실체가 떡하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네. 신제품 출시에 대한 얘기들, 어드밴티지 2 이제 네, 양자 출시하고 시스템.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가장 이제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이제 양자 컴퓨팅 시스템, 기업들이 어떤 연산과 수리적인 어떤 기능이 이제 필요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지금 네. 출시를 했거든요. 네, 나왔어요. 이제 그런 재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D-Wave 퀀텀이 주가가 이제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다가 5월 8일 날 실적 발표하고 그날 50% 급등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주 동안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뭐 100 몇십 프로, 네, 100 거의 몇십 200% 육박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D-Wave 퀀텀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저희가 또 SK텔레콤 보안 이슈 다뤄서 드렸을 때 제가 아키 퀀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바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3일 만에 80%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 아키 퀀텀은 네. PQC 양자 내성 암호에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별 기업들이 움직이는 장이기 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좀 들썩일 수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보면 일단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건 ICTK. 네. 그리고 저는 엑스게이트도 어, 양자 예. 보안과 이제 좀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아키 퀀텀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크립토랩이라는 네네.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크립토랩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솔리드라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솔리드도 양자 내성 암호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키 퀀텀은 어떻게 보면 솔리드하고 연결을 좀 시킬 수 있고 D-Wave 퀀텀은 ICTK라든지 가죠. 엑스게이트로 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니까 국내에서도 수혜주들을 조금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자가요, 여러분, 그냥 허풍도 아니라 뜬금없는 소리도 아니라 실적이 찍히고 있거든요. D-Wave 퀀텀. 연관 종목으로는 엑스게이트, 또 솔리드, 네. 또 같이 아르키 퀀텀, 네. 솔리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준호 매니저도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양자는 이제 네.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역시도 아까 CATL 가듯이 D-Wave 퀀텀 가?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 예전에는 뉴욕 증시 상장된 IonQ를 필두로 한 이제 그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 같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장 초반에 좀 살짝 반등에 놔뒀다가 맞아요. 그 상승폭 그대로 다 네. 반납해 보더라고요. 왜냐면 직접적인 어떤 이제 연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좀 대부분이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이번에 어떤 이제 SKT의 대규모 유심칩의 그 해킹 사태가 오히려 우리가 양자 우리는 오히려 보안 쪽이 보안.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우리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양자 보안 쪽이 특히 뭐 ICTK나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또 SK텔레콤과 또 LG U+, KT와 계속해서 이미 사실 통신 3사들이 또 양자 보안 쪽으로 개발을 2019년, 2017년, 2018년 순차적으로 이제 개발에 착수해 가했거든요. 거기에 얼라이언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뭐 엑스게이트와 또 그리고 ICTK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통신 보안 앞으로 이제 또 한 번 재발 또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정말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면 교사로 LG U+와 또 그리고 KT에서도 계속해서 양자 보안 결국에 이제 애초에 어떤 이제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양자 보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국내 수혜 종목들을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게이트와 ICTK가 그래도 양자 보안 쪽에선 가장 핵심 기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요. 이 ICTK는 실은 이제 없고요. 프리마켓에 NXT에 엑스게이트가 한 2.7%, 8%, 솔리드도 시세가 좋네요. 한 3.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양자주 좀 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연관주들 오늘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민이죠. 리뷰할 텐데 오늘 바이오 한번 해볼게요. ABL 바이오. 네네. 그간 너무 바이오에 소홀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또 다시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5월 30일부터 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하는 미국 이제 임상종양학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스코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작년에 이제 아스코에서 유한양행 렉라자가 이제 그 SC 리브리반트 SC 제형하고 병용요법 한 게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굉장한 이제 파장을 좀 일으켰었는데 올해도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회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좀 생기고 있고 시장에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은 엔비디아, 뭐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저점에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렸던 거고요. ABL 바이오도 딱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양봉 만들면서 추세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ABL 바이오도 아스코에 이제 참가를 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또 주목을 할 만한 포인트가 유한양행하고 ABL 바이오가 공동으로 지금 임상 개발을 한 YH32364라고 하는 이 면역항암제가 있어요. 이중기 전에 이제 면역항암제, 차세대 면역항암제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데이터 이제 공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ABL 바이오는 뭐 자금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최근에 이제 GSK 쪽으로 4조 1,000억 원 기술 이전한 거에 대한 계약금 740억 원을 현금으로 이미 수령을 했다라는 공시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말 ABL 바이오 미래가 좀 기대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7만 원이 아니라 최고가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경신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어쨌든 플랫폼 기업들 중에 가장 좀 추세가 돋보이는 기업이니까 ABL 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저는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제 이번에 종양학회에서 ABL 바이오와 같이 나온다는 이 얘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유한양행 쪽도 질문이 많습니다. 제이든 쿠, 유한양행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마 뭐 차트가 약간 좀 위험해 보여서 또 천사의 유홍님, 유한양행 자회사 상장 소식이 있나요? 이거는 뭐죠? 이문용씨가 며칠 전에 상장됐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보티즈도 여러분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로봇 기업이 됐는데 실제로 물적 분할한다 그랬을 때 주가 폭락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거는 무조건 기회다. 실제로 2주 전에 임시주총에서 물적 분할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로보티즈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LS도 마찬가지. 투자해놓은 회사 상장시킨다고 하니까 중복 상장 그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최근에 LS 일렉트릭 저점 대비 지금 70% 급등하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뮤노시아 상장되는데 이게 뭐 유한양행에서 떼낸 것도 아니고 유한양행이 정말 잘 발굴을 해가지고 면역치료제 개발하는 이뮤노시아를 상장까지 시켰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이뮤노시아가 상장 첫날 100% 급등했잖아요.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이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기대에 못 미쳤는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렉라자 매출은 이제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이 좀 될 거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가지고 이제 지금 바라보는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렉라자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인식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풀이를 받기 시작해야만 주가가 이제 회복될 수 있다. 10만 원짜리가 이제 지지가 좀 되면 반등은 이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유한양행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보시기에 렉나자 네. 잘 팔리겠죠? 네, 매출이 지금 실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되겠죠? 1분기 때도 굉장히 좀 좋았고 네. 지금 남아있는 게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FDA 승인이 네. 남아있거든요. 네. 그것만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뭐 업계 1위의 매출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제치고 이제 비서세포 폐암 분야에서는 1차 치료제로 저는 등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향후 매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이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그렇게 좋고 잘 팔린다면서 하는데 계속 매출이 안 나오니까 네. 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렉나자는 좀 완전 다르다. 이 셀트리온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게 네. 이제 서정진 회장도 인정했다시피 PBM 시장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오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유통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사실 승인을 받고 바로 이제 출시하면 매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걸 네. 미국의 여러 결쳐 있는 PBM 그리고 유통회사들 하나하나 등재를 시켜야 되고 그거 하는데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셀트리온 폼에서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번 네. 또 총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렉나자가 진펜트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그 길 맞습니다. 걸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도 함께 이따 파악해 주시고 롯데관광개발 우리가 한번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숨어 있어요. 이런 쪽 맞습니다. 카지노 애들이 막 쑥쑥 가고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우리 몰랐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어섰다라는 지금 넘어섰다?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 이제 비자 면제가 시행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가 또 역대급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주도에 제주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네. 운영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신입과 경력직을 400명 채용 공고가 떴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럼 끝난 거죠. 맞습니다. 신입 공고. 네, 400명 신입 공고다 보니까 네. 어제 주가가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6%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한령 해지에 대한 키워드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결국 관세에서도 피난처 역할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도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개별 모멘텀이다 보니까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냥 추세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럽죠. 네. 안정이 아니라 그리고 저거는 탐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홀드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럼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카지노와 그 칩을 맞바꾼 비율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홀드율 같은 경우는 그 맞바꾼 드롭액에서 카지노가 이긴 비율인데 그 홀드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마카오로 이제 기업 탐방을 한번 가봤는데 그 중화권 분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베팅을 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른 어떤 국내 카지노 업체들보다 제주도에 있는 제주 드림타워가 가장 큰 홀드율을 보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반색을 하면서 400명의 지금 이제 신입을 또 경력직을 지금 그 채용 공고를 띄웠다라는 것 자체가 네. 올해 어떤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다라는 거는 롯데관광개발 올해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지금 8% 정도 살짝 올랐는데 중장기적으로 조금 시장과 무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대선이 끝나면 저는 이제 중국의 문화 사절단이 방한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거예요. 때 이제 관광,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 기업으로 그리고 3분기부터 딱 모멘텀이 살아 있잖아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가 시행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좀 상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라인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3,500원 아니면 14,000원 부근대를 일단 목표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 중국이 정말 가장 먼저 맞습니다. 발빠르게 컨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도 잡아주시고요. 롯데관광개발 지금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홀드율을 그게 가장 확실한 거죠. 예, 홀드율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 타짜들도 맞아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롯데관광개발도 맞서 싸워야죠. 네, 예, 이 맞습니다. 홀드율을 버는 율입니다. 맞습니다. 드럼률은 이제 맞습니다. 있는 율이고 드롭률은 이제 그 돈을 칩으로 바꾸는 바꾸는 금액이고 일이고, 예. 그 드롭액에서 홀드율은 카지노가 이긴 이긴 비율. 율이죠. 예. 홀드율이 가장 높은 데가 맞아요. 제주 드림타워다라고 예, 보시면 그런데 지금 더 뽑고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롯데 관광개발까지 했고요. 일발 갈까요? 네, 오늘 일발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전력기기 인프라 쪽이 최근에 시장과 좀 무관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후속주로 한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일진전기라는 탑픽 종목으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전력 케이블과 전력 기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화된 어떤 전력망 구축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해서 확대될수록 일진전기는 또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선 기업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는 4위인데 가원전선과 점유율 차이도 얼마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일진전기는 결국 전력기기 안에 들어가는 뭐 변전 변압기 그리고 또 개폐기, 차단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초고압 케이블, 전선까지도 생산하는데 그 전선에서는 4위인데 가원전선과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에너지를 우리가 잘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어떤 풍력의 어떤 과부하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스마트 그리드 안에 ESS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도 포함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그 전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인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는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젠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일진전기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에너지 믹스, 특히 에너지 쪽에서는 약간 한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이 또 SMR과 또 그리고 ESS, 또 스마트 그리드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일진전기고 또 개폐기 차단기는 당연히 또 이제 원전 건설에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사실상 전력 인프라, 그 에너지원이 뭐가 됐다 한들 결국 그렇죠. 일진전기는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변압기 공장, 또 그리고 케이블 공장 다 증설을 해서 이미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고 2026년까지 예전보다 2023년도 기준으로 2배 이상의 어떤 생산 능력을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올해 어떤 매출 성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항상 중국의 어떤 이제 뭐 대정전 사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 이제 항상 대두됐던 게 일진전기고 그렇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고 실제로 ESS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일진전기라 저는 충분히 시간 문제지 직전 고점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의 후속으로 일진전기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일진전기 다 잘합니다. 송전, 배전, 전력 시스템의 스마트 그리드까지. 네, 케이블까지. 네, 케이블이니까 네. 준호 매니저가 한 이야기 중에서 그게 석유든 석탄이든 뭐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됐든. 원전이든 일진전기는 다 되네요. 네, 다 들어간다. 예. 원전도 들어가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원전 수혜료도 같이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요. 뭐 결국에 또 이제 뭐 여름에 또 전력난이 부족해지면서 그렇죠. 대규모 어떤 이제 셔다운이나 동전 사태가 나와지면 나올 그때도 때도 일진전기가 테마고. 항상 올라간다. 그래서 예. 결국에 그 전력을 어떻게 사용하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믹스 그 어떤 에너지원과도 상관없이 네. 스마트 그리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였던 39,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7,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6,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우리만의 재료로 갈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 워낙 재료가 없어서 영맨 매니저는 바이오 쪽 네. 요즘에 코롱 티슈진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는 스마트 그리드 일진전기로 네. 오늘의 일발 향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